조선 후기 학문과 예술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사 김정희. 네, 그는 붓한 자루로 그 시대를 꿰뚫고 또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들어버린 인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사람의 글씨가 어떻게 한 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는지 이 위대한 거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글씨 좀 보세요. 어떠세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거친 필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그냥 글자를 예쁘게 쓴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엔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 그 모든 기쁨과 슬픔, 분노와 환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죠. 이 예술 뒤에 숨은 인물, 추사 김정희의 삶은 그의 글씨만큼이나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이런 비범한 인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의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정희는 그야말로 금수저였죠. 명문가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6살에 북학파의 거두였던 박제가의 제자가 됐고요. 24살에는 아버지를 따라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청나라 연경,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징에 갑니다. 거기서 옹방강, 완원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시야를 넓혔죠. 조선의 실학과 청의 고증학을 합쳐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학문 세계를 만들면서 일찌감치 천재성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학문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찾는다는 뜻이죠. 그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어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무학대사의 비석으로 잘못 알려져 있던 북한산의 비석을 직접 조사해서 이게 사실은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내죠. 이러면서 금석학의 최고 권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았던 그의 인생에 정말 혹독한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맞이한 절망의 유배 생활이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한순간에 대역죄인으로 몰린 거죠. 모든 걸 잃고 저 멀리 척박한 섬, 제주도에 그야말로 고립됩니다. 잘 나갈 땐 구름처럼 몰려들던 친구, 제자들, 대부분이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온통 나한테 등을 돌렸을 때 과연 누가 변치 않고 내 곁을 지켜줄까요? 바로 그때 단 한 사람, 제자 이상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귀한 책들을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중국에서 구해왔고요. 그걸 머나먼 제주도 유배지까지 보낸 겁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죄인이 된 스승을 향한 순수한 존경과 의리 그 자체였던 거죠. 이 변치 않는 마음에 깊이 감동한 김정희는 붓을 들어 그림 한 폭을 그립니다. 바로 국보 세한도, 추운 시절의 그림이란 뜻이죠. 그는 공자의 말을 빌려서 이 혹독한 겨울 같은 시련 속에서야 비로소 변치 않는 지조를 보여준 제자가 저 꿋꿋한 소나무와 잣나무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하면서 약속의 증표를 남깁니다. 장무상망, 우리 서로 오래도록 잊지 말자. 이 네 글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고 간 가장 뜨거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그의 예술혼을 가장 뜨겁게 불태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화면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에 보이는 단정한 글씨랑 오른쪽 글씨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김정희는 이 지독한 유배의 고독 속에서 기존의 모든 서체를 다 녹여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글씨, 바로 이 추사체를 완성합니다.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뭐랄까 거친 파도 같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혁신은 법구창신이라는 그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옛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되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는 정신이죠. 이게 바로 추사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김정희에게 글씨는 그냥 손으로 쓰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가슴 속에 깊은 학문과 교양이 쌓여야만 비로소 그 향기가 붓끝에서 피어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신념은 조선 말기 예술계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고 긴 유배에서 풀려난 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마지막 예술적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붓을 들죠. 그리고 서울 봉은사에 걸릴 판전 현판 글씨를 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현판 구석을 보면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스스로를 과옹, 즉 과천에 사는 늙은이라고 칭하면서 병든 몸으로 썼다고 담담하게 밝히고 있죠. 이 글씨를 보면요, 모든 기교와 힘을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의 글씨처럼 순수하고 꾸밈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의 예술과 학문이 도달한 최종 목적지였던 셈이죠. 추사 김정희, 그는 시대를 앞서간 실학자였고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였으며 옛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예술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추사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 속에서 세안도라는 불멸의 걸작을 피워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 찾아온 추운 계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피워낼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